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사진 찍고 왔어요. 네. 힘들었죠? 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찍잖아요. 타이어드해요. 네. 네, 오늘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 일단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네. 높은 성적을 보여주시고 네. 20분 실전으로 또 네, 네. 해외 그 주식 수익률 게임 대회 대우증권에서 개최한 네. 높은 수익률에 대한 나는 그런 이상한 거 안 해도 수익 난다라는 네. 거를 실전에서 증명해 주신 네. 장우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거가 저도 지난번 가끔 듣고 했는데 상장 수여식 있었어요? 집으로 시장 올 것 없었어요? 같습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이게 정산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네. 불과 지난주에 시상식은 없었어요? 예, 시상식은 아마 1, 2, 3등은 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4등부터 10등까지는 별도의 수상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뭐 입금. 상장 정도 입금해주고? 보내주고, 예, 입금해주고. 이거 얼마 받았어요? 80만 원인데요. 80만 원. 근데- 이성원 교수, 네. 80만 원 어떻게 조치 좀 해봐.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원래 이제 지난 방송 때 한 8등, 9등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산을 다 하고 나니까 6등으로 이제 마감을 6등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럼 예. 더 올랐어요, 금액이? 아닙니다. 4등부터 10등까지 똑같은 금액을 그래요? 예, 좀 불만인데 깨알 자락까지. 예. 우린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8등이나 6등이나 예. 도찐개찐인데 별 상관이 없죠. 그래도 어감이 다르잖아. 9등한 거보단 6등이 낫지. 8등보다는 네. 6등이 낫죠. 왜냐면 이제 9등 했을 때는 네. 운이 좋았다. 근데 6등을 하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이제 혹시 네. 3등 아쉽다. 했으면 네. 예, 네. 그럼 사람이 욕심이 그런 것 같고요. 3등 했었으면 얼마가 될 뻔했어요? 3등 500만 원입니다. 확 뛰네. 그러면 우리가 접수 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회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말이야. 좀 아쉽네요. 아, 그럼 그렇고요.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예, 고전하는 리테일러라고 할 수 있는 뭐 대형 할인 매장, 네. 백화점 쪽에 있는 주식들 네. 한번 좀 볼 건데요. 네. 자료가 조금 늦게 넘어와서 지금 나왔네요. 네. 일단 그림을 하나 네. 좀 보면서 좀 간략하게 네. 사실 이 그림 하나면 원래 이제 이 수많은 내용은 다 끝나죠. 위에 있는 거 아마존이고 예. 왼쪽 밑에 있는 게 예. 월마트. 예. 그래서 네. 아마존이 현재 그 월마트를 네. 거의 뭐 침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그러네요. 예, 네. 이 그림만 보면은 네. 아마존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네. 월마트는 고전하고 있다는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잘 그렸네 저걸. 예. 네. 그 이제 아마존 주가 역시 아마존 약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70% 정도 1년 동안 네. 수익률이 나와주고 있고 대신 월마트는 마이너스 15%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를 보면 저거 아니에요? 신세계나 그거랑 GS 리테일이나 뭐 BGF, BGF 리테일 그런 거죠. 이런 거죠. 딱 그런 근데 차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마존과 대적할 수 있는 게 국내 주식 중에 네이버밖에 없죠. 뭐. 네이버? 파는 거, 물건 파는 물건 거. 파는 거, 걸로는 네이버 쇼핑이 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팔죠. 요즘 많이 팔어. 네. 네이버 페이도 쓰고. 네이버 페이 때문에 엄청 편해지고 적립금도 많이 줘갖고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적립금? 네. 난 써가니까 30원 이거 짜증나고. 쓰겠어요? 다 쓰고 그래. 30원 고맙습니다 형님 그러나? 아니 네이버 페이 되면서 달라졌어요. 네이버 그래요? 페이 적립금 있어요. 30원 아니에요? 네이버 적립금 말고 네이버 페이 적립금 있어요. 아 몰랐어. 어, 네. 혹시 이제 막 상장한다면 쿠팡이 혹시 이제 비슷한 예, 그렇죠. 그렇죠. 가 되지 쿠팡도 않을까 넣을 수 싶은데 있죠. 예. 네. 쿠팡은 뭐 쿠팡. 적자에 허덕이겠다고 들었습니다만 하여간 네.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작년 7월에 네. 7월에 잘 모르시겠지만은 월마트의 시총을 네. 아마존이 뛰어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작년 7월 달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네. 현재 작년 7월에 아마존은 월마트 시가총액을 이미 추월한 상태로 아 작년에요?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월마트 이것도 굴욕이죠, 굴욕.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시가총액 현재 391조 원 정도 네네.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미국 내에서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월마트는 241조 원이고요.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제가 이제 뭐 그 이해를 돕고자 좀 보여드렸는데 180조 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면 한 30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펩시콜라와 거의 동일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일단 삼성전자의 거의 2배가 넘는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게 아마존이다. 근데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물건을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물건을 중간에 뛰어와서 다시 대파는 어떤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간에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이었습니다만 아마존이 실제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1조 달러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시총이. 시총 1조 달러요? 예,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대박이다.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예? 심한 거 아닌가요? 예, 좀
심하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좀 뭔가 잘 나오면 네.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쏟아넣는데 하여간 이제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먼 얘기죠. 근데 네. 이제 이걸 만약에 1조 달러 하게 되면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200조 원 정도. 예. 네. 1,200조 원 정도면 아마존과 월마트 합치게 되면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이 나오는 네.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월마트가 사실은 작년에 뭐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워렌 버핏이 일단 주식을 이제 약간 외면하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차트는 이 옆으로 막대가 길어지는 게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막대가 줄어들고 있는 게 지분을 축소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림이 좀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마트를요. 큰 형님은 X됐네. 근데 이제 저거 샀다가. 예, 그렇죠. 근데 네. 작년 여름에 공교롭게도 이제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아마도 그 네. 동일한 시기에 또 지분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한 500만 주, 아니 1000만 주 정도를 던지는 그래서 이게 또 주가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또 악재가 겹친 그런 상황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워렌 버핏 주식을 벌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또 이제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한 1000만 주 매수하면서 그렇죠. 이건 또 웬일인가? 예.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카라이카는 4,600만 주 전량을 애플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나는 카라이칸 형님 좋아하는데 다 팔아버렸다. 예, 전부 팔았습니다. 네. 카라이칸이 전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것 저는 같은데. 워낙 좋아요. 카라이칸 형님, 데이비드 아이엔 형님 다 형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갖고 네, 네. 혹여라도 이제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착오를 일으킬까봐 좀 걱정하는데 하여간 그런 이제 지분 변동이 있었다는 부분. 그래서 워렌 버핏도 월마트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 상당 부분 일조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자에서 또 이제 월마트와 비슷한 네. 이런 할인 매장이 타겟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타겟. 예, 네. 타겟이 있는데 어제 실적 우려로 해서 약 7% 정도 급락을 해주면서 네. 50일 신저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에 가서 더 이상 쇼핑 안 하듯이 타겟에 가 더 이상 줄을 서거나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제 말이 예. 어저께 얘기했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전 다 가보잖아요. 월마트나 타겟은 솔직히 가서 살 게 없다. 살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월마트는 물론 월마트가 다 팔자 다 파는 타겟도 다 파는데 뭐라고 설명드리면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트가 지금 좋은 마트가 아니라 약간 지방의 변두리 마트 같은 느낌 있지. 약간 해서 표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난데없이 환타 파는 데 알아? 알죠. 갑자기 환타라는 거 잘 안 팔잖아. 환타, 미란다? 미린다? 미란다. 미란다인가? 모르는 거 있죠? 미란타. 아니, 미란다라는 게 있어요. 있잖아. 근데 우리 일반 동네에서 안 팔잖아요. 아니야, 저거 파는 거, 저거 뭐야, 보리 음료 있잖아요. 네. 맥콜? 맥콜 이런 거 파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충전기면 네. 삼성이나 아이폰 그래 정품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런 게 하면 30불이면 저런 데 하면 7, 8불, 10불. 이런 거 파는 거야. 딱 그런 느낌이야, 저희 두 군데가. 그러니까 솔직히 가서 살 게 없어요. 예, 보통, 예.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월마트가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가시게 되면 눈높이 안 맞죠. 이마트 물건을 보시다 가시면 정말 살 게 없고 조잡스럽게 뭐 짝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월마트의 주된 실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동남아 이런 약간의 이머징 마켓 쪽에서 아직도 그런 물건들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나와주면서 근데 문제는 달러가 강세가 돼버리면 네. 이머징 마켓에서 아무리 장사 잘해봤자 가져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환율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돈 벌기 쉽지 않은 거죠. 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월마트나 타깃은 조금 이렇게 질이 낮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애매하기보다는 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과잉 소비를 좀 지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본인이 만약에 마트를 돌다 보면 집에 와서 뭐 깜짝 놀라죠, 본인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물건들이 막 담겨 있는 겁니다. 애들이 뭐 과자 사고. 그거 있잖아요. 코스트코 가면 그러잖아요. 네, 코스트코 엄청 다녀요? 가만 가요? 가끔 가요. 카드는 있어요? 카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처형 갈 때 같이 가요. 아니, 가는데 보세요. 코스트코 여러분들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잖아요. 뭐 고기를 얼마나 먹겠어. 네. 고기 한 팩 사면 되는데 두 팩, 세 팩 있고 수시도 예를 들어서 난 8,000원짜리 사는데 수시 하면 3만원짜리 많긴 많지. 그러니까 많이 사야 돼서 싫더라고. 그냥 애들 거 저 뭐야 젤리 사고 이럴 때나. 하는 거 세 개. 네, 3개. 10년 먹는다? 하리보 젤리. 아니야, 금방 먹더라고, 또 애들은.
하리보 젤리.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좀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분들은 거의 잘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도 월마트에 더 이상 줄을 서지 않는 그런 이제 풍경이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할인 매장의 생각이고요. 네. 근데 백화점주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화점 쪽을 또 볼 건데 국내 미국 내 최대 백화점 체인이 바로 메이시스 백화점이죠. 네. 심볼은 M입니다. M인데 미국 전역에 800여 장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저도 뭐 네.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백화점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주가 한마디로 주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주가가 이건 주봉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정말 주가가 안 좋죠. 저기도 살 게 없어. 근데 예. 저건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나한테 물어봐. 타깃이나 월마트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근데 메이시스, 그 아마존 백화점 물건 자체가 아마존에서 팔기는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의류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걸 놓고 보게 되면은 저게 그 메이시스 백화점이 5분기 연속 매출이 둔화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얘네들이 소비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쪽으로 간 건지. 제가 딱 예. 말씀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 교수가 그렇잖아요. 저나 이승 교수가 돈은 못 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구려를 확 사지는 않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메이시스 백화점이 여의도 백화점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여의도 백화점 혹시 듣는 분은 자기도 네. 어떻게 항의를 들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여의도 백화점이랑 비슷한 기타는 상상하고 말씀드리면 거기서 곱하기 20% 정도밖에 안 되죠. 곱하기 20%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안 맞는 네. 거예요. 보통 분들이 여기 현대백화점에 네. 가나 물건의 퀄리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스는 조금 낫다 하더라도 없는 건데 네. 깜짝 놀란 거는 노드스트롬 좀 보이세요. 노드스트롬도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메이스까지 이해되는 노드스트롬은 일단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노드스트롬 딱 우리나라 현대백화점이나 네. 신세계 라인 정도 되는데 네. 그것도 주가 박살났다며. 그러니까 그게 난 그래서 얘네들 소비 여력이 없는데 왜 자꾸 금리 인상한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온라인으로 사잖아요. 아니 온라인으로 사도 옷은 네.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뭐를 사냐면 완전히 그 안에서 특정한 브랜드 있는 데를 가죠. 브랜드 리테일 샵들 있잖아요. 네. 옷인데 옷에 비싼 옷만 파는데 그런데 딱딱 가죠. 그 백화점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프리미엄 백화점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사실 이제 요건 좀 빼서 제가 직접 라이브로 네. 야후 파이낸스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라이브로? 정말 라이브로. 고급스럽지 않죠. 주가를 보게 되면. 네, 주가는 보면 이게 박살났어요. 네, 나오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거. 이게 지금 노드스트롬의 주가인데요. 백화점 아까 말씀드린 약간 고급스러운 백화점인데 불구하고 네. 이거 끝이 없습니다. 하락에. 이게 제가 작년에 다른 방송에 나와서 사실 이게 심볼이 좀 어려워요. 네. 다른 종목들은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 네. 회사는 N으로 시작하는데 JWN이라고 해서 심볼하고 이게 종목명하고 잘 잘 연관이 매치가 안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돼서 네. 굉장히 외우기 힘든데 하면서 설명드린 게 사실은 저도 이제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근데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네, 그러니까 가장 하락폭이 제일 크고요. 지금도 전혀 반등이 없죠. 매일 떨어집니다. 매일. 그래서 이 종목이 가장 안 좋은 백화점 중에 하나고요. 저도 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근데 이게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프리미엄 백화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콜스는 호주인가요? 네? 콜스 이런 애들. 코스는 뭐 잘 몰라 나도. 네. 네, 메이스 백화점 설명을 네. 드렸고요. 콜스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제이시페니 백화점이 또 제이시페니. 있죠. 네. 49개 주에 매장이 있고요. 네. 백화점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그나마 올해 초에 네. 여러 가지 좋은 반짝은 소식 했네.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가 네. 여지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바닥을 모르고 거의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 보여주고 정말 있는데 살 거 없어. 예. 아니 살 거 없는 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살 게 없는 게 네. 미국 애들이 살 게 없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네. 얘기야. 네. 근데 왜 요즘 들어서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오냐고. 난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시면 온라인으로 엄청 사고 또 이렇게 특정 프리미엄 브랜드 샵을 간다니까 다들. 진짜 살려면 그런 데를 가죠. 왜냐면 쓸데없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임대 거기는 백화점이니까 똑같잖아요. 현대나 신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판매한 걸 나눠 아니 먹는 그동안에 거잖아요. 그 전문 리테일 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최근 트렌드로 지금 예.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질문을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화점 가서 물건 살 거 아니냐, 예. 왜 실적이 떨어지느냐. 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타겟을 실적을 보게 예. 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예. 근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7% 예. 떨어졌는데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백화점이나 유통 할인점의 실적들, 월마트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만 바로 반영이 돼서 근데 지금 딱히 당장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음 예상치 지금 가이던스를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 커지면서 결국 이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미국 실적은 이번 분기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기 예상치가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이번엔 좋았지만 다음이 안 좋다고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다음 제 화면 잡아주세요. 아까 질문하신 거 보면 이거잖아요. 옷 같은 거, 저는 이제 아주 프리미엄 브랜드는 거기서 네. 그 샵에 직접 가면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딱 보면 홈디포거든요. 근데 어제 어느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실적 발표로 좋게는 안 떨어졌는데 홈디포는 대표적으로 온라인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홈디포에 가는 거는 엄청 큰 것들, 예, 문짝도 사오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톱도 사오고 물론 건전지도 사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큰 전등 있잖아요. 인터넷보다 안 돼, 그거는. 왜냐면 다 일일이 보고 가서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살아남는 거거든.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홈디포 같은 거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홈디포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기가 쉽지 않아. 물론 인터넷에서 주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온라인에 있는데 대부분이 가서 사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화분 있잖아, 화분. 네. 홈디포라는 데를 딱 생각하시면 대한민국에 없거든요, 이런 업체가. 쉽게 얘기하면 잔디도 팔아. 잔디. 잔디용 흙 있죠? 네. 흙도 팔아요. 흙도 팔아. 문짝도 팔아. 건전지도 팔아. 조그만 드라이버 있죠? 1달러짜리. 드라이버도 팔아. 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잔디를 어디 가서 사? 흙을 어디 가서 사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예. 네, 맞습니다. 이마트 가면 다 있어요. 예? 이마트 가면 다 있어요. 이마트에 곱하기 50배 보면 돼, 매장 하나. 네. 아니 왜냐면은 우리 아들이 얘기했잖아. 아빠 토끼는 이마트에서 나봐. 아, 그렇지. 예, 네, 맞는 말이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콜스도 미국 내 한 2위 정도 하는 백화점 체인인데 이것도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주가는 역시 이것도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거의 갭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근데 또 하나 이제 진풍경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약간 이제 알뜰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보고 실제 주문을 아마존으로 내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문을 내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백화점 주식이나 할인 매장 주식들은 지금보다는 다음 분기가 점점 더 실적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보면서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트코인데 저는 코스트코 한 번 가고 두 번 하고 세 번째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코스트코에 가게 되면 첫 번째 주차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저는 그 짜증. 카트에 한 번도 모닝이 이렇다 보니까 거의 매번 부딪힙니다. 카트에 부딪히고 막 밀리고 저리 밀리고 본의 아니게 쏠려다니고 그리고 저는 제일 싫은 게 뭘 검사하는 거 원래 싫어하거든요. 근데 영수증 검사하고 뭐 카드 있냐 검사하고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또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와이프가 나간 사이 난 담배 피고 다시 들어오는데 못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스트코가 주가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느 할인점과 완전히 틀리죠. 이렇게 보이는 거는 지금 물건이 싸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30% 정도를 받아가는데 또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 다 공이 그렇습니다. 근데 코스트코만 15%만 가져가기 때문에 물건을 좀 싸게 판다. 싸게 이런, 파니까, 이런 원래. 부분들이 주부들은 아시는 거죠. 남자분은 절대 모릅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가시라고 하면 안 가실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도 늘 뭐 인산인해죠. 잘 되고 있는 백화점이고 할인 매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원래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필요 없는 얘기였어요? 예, 달러 제네럴. 거예요? 요건데 우리 또. 그냥 트렌드가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달러 제네럴이라는 아마 회사를 거의 모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규모가 크진 않고요. 근데 싼 물건들 다이소에서 파는 어떤 그런 1,000원 한 1달러짜리 그런 싼 물건이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처럼 가깝고 그다음에 규모는 한국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아니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이마트 매장이 아니고 조그맣게 돼 있는 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골목 다 들어가서 흔히 얘기하는 멀리 나가려고 하는 월마트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붙잡는 거죠. 괜히 나가서 시간 버리지 말고 돈 쓰지 마라. 여기서 간단한 걸 사라. GS25 이런 거네. 예, 그렇죠. 잘 그러니까 팔리는 여기 물건만 싹 넣고. GS 슈퍼 맞아. 그러니까 25 복합적으로 GS 슈퍼인가? 마트인가 슈퍼. 다이소 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편의점 이렇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현재는 12,300개가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는 14,000개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 네. 근데 이제 14,000개가 뭐 얼마나 많은 거냐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월마트 매장이 지금 647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면 이제 미국 이것보다 이게 한 20배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목 요지에 다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막상 월마트 나가려고 했던 분들이 아 여기 사고 말지. 내가 또 나가면 돈을 많이 쓸 텐데. 기름값 쓰고. 예, 기름값 쓰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이 기업은 주가가 물론 최근에 리테일러들이 두들겨 맞고 있지만 네. 그나마 하락을 겪은 그리고 또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요런 것들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네. 그나마 할인 매장 쪽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달러 제너럴도 알거든요. 네. 거기는 싼 것도 팔고 딱 필요한 거 있죠.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달러 제너럴은 샵이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학생도 저런 데를 많이 가요. 왜냐면 유학생한테 차가 없잖아요. 제가 유학할 때는 저거가 아니라 다른 상표가 있었는데 유학생 차가 없단 말이죠, 일단요. 네. 근데 유학생이 크게 코스트코 가서 살 게 뭐 있니?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마트나 이런 데가 백화점이 별로 안 보이는데 뭐라 그러니 이거 뚜레빵 뚫는 거 있죠? 예, 예. 그거 뭐라 그래? 그 뭐 어떤 뚜러뻥. 뭐랄까 그 말도 안 나와. 제가 그걸 영어로 설명하냐고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 화장실에 스톱돼갖고 뻑거리는 거야. 그랬더니 어디 가니까 저런 데 가라는 거야. 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네 전파상 우리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전파상 역할도 하는 거예요, 저게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있죠, 드라이버. 자꾸 드라이버도 팔고요. 그리고 또 휴지통 있죠, 쓰레기통, 수지통 그런 거 있죠. 간단한 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담배 필 때니까 재 떨리는 거 있잖아. 다 파는 거 저런데. 맞습니다. 예. 그런 거 하니까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심볼을 외우기 되게 쉽죠. 달러 제너럴에서 DG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글자니까 외우셔갖고 혹시라도 만약에 전부 다 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체가 다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차별화된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요. 네. 아마 점점점 이쪽으로 더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코스트코 그다음에 달러 제너럴은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거 그렇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제부터 방송 출연하셨잖아요. 저 방송에. 예. 어땠어요? 몇 시에 나와요? 네, 속 시원해 홍보 좀 한번 해보세요. 2시 20분에 머니투데이 방송에 이제 서울앤 뉴욕으로 해서 지금 이제 누가 주인공이에요? 거기? 예. 예? 누가 주인공? 누가 주인공? 예. 내 이름을 까먹었네 이 아저씨가 지금. 이현유 주인공이시죠. 네, 같이 네. 나가는데요. 네. 약간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한 이렇게 좀 딱딱한 이런 거보다는 좀 재미있게 풀어 설명을 좀 드리고 그나마 서울과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네.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래서 2시 20분에 매일 나오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 있잖아요. 나와서 또 제가 보고 싶다는 분이 있단 말이죠. 네. 혹시 또 저기 여기에서 그래서 드라마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셔 또 여기요. 자꾸 드라마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요. 혼나. 월급 인상도 해달라도 저 사람은 드라마 얘기하고 월급 인상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혼나잖아요. 눈치껏 해야 돼, 눈치껏. 네. 가끔가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2시에서 3시까지 새로 프로그램을 맡았거든요. 네.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특히 그 중에 핵심 코너는 2시 20분이다. 그리고 서울의 뉴욕 그리고 우리 장우석 부장 나오시고 또 한 명은 또 우리 또 선생 유호성 선생 나오니까 또 유호성 선생이 또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잖아 지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일단 얘기했던 대로 책이 곧 나오거든요. 책 나오면 이렇게 또 책 또 안내해드리는 방송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